안녕하세요. 유목에 꼭 필요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유목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몽골에 있다는 비를 부르는 돌은 어떤 것일까요? 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현자의 돌과 비를 부르는 몽골의 돌은 어떻게 다를까요? 유목의 전설 3편은 유목민들이 지닌 현자의 돌 자다입니다. 턱소라는 몽골인 운전사가 새 푸르공을 끌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큼지막한 금을 캐어 푸르공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사막이 늘면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유목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시라고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두리에 지은 게르에서 술로 세월을 보낼 뿐이지요. 이런 처지에 누군가 주먹만한 금덩이를 캐어 아파트 한 채를 샀다는 이야기는 귀가 번쩍 뜨일 만합니다. 너도 나도 삽을 둘러매고 금을 찾아 몰려갑니다. 이 불법 채굴자들은 금광 근처의 산자락에 달라붙어 땅굴을 파고 금을 찾습니다. 플라스틱 함지박을 메고 땅굴을 드나드는 모습이 애니메이션 영화 닌자 거북이를 닮아 이들은 몽골 닌자라고 불립니다. 땅굴로 기어들어 흙을 파내는 작업은 힘들고 위험합니다. 이따금 매몰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기도 한답니다. 파낸 흙을 채로 걸러서 얻는 금의 양도 보잘것없지요. 그렇게 모은 금은 읍내의 구멍가게에서 식자재나 술과 바꿉니다. 구멍가게 주인은 그걸 모아 울란바타르의 매집업자에게 넘기죠. 큰 가방에 현찰을 가득 담아 들고 다닌다는 매집업자는 앉아서 큰 돈을 법니다. 매집업자는 싸게 사들인 금을 모아 중국으로 팔아 넘긴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몽골 닌자들은 은밀합니다. 어디에서 금을 캤는지 얼마나 캤는지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은 말보다 빠릅니다. 금이 나온다는 소문은 초강속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발 없는 말보다 소리 없는 금이 더 멀리 갑니다. 90년대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금광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가 대대적인 골드러시가 일어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은 몽골 닌자들의 장비도 현대화되었지요. 중국산 금속 탐지기로 금을 찾는답니다. 주로 알타이 산자락에 많은 금맥은 흰띠가 그어진 바위산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금은 몽골 유목민들이 말하는 9가지 보석 가운데 단연 으뜸이죠. 에르덴이라고 불리는 9가지의 보석은 알트, 금, 뭉크, 은, 어유, 터키석, 너문, 청금, 탄, 자개, 슐, 산호, 지스, 구리, 강, 철, 소프트, 진주를 말하는데 몽골의 지명이나 사람들의 이름에도 널리 쓰입니다. 고대부터 금은 유목민과 붙어 다녔습니다. 금 세공술로 명성을 떨친 스키타이의 이동이 금 때문이라는 설도 있을 정도입니다. 금을 찾아 동진하다가 금이 많이 묻힌 산을 발견하였답니다. 알타이 산맥이죠. 알타이는 금이라는 뜻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부근에 있는 이식고분에서 발견된 황금인간은 스키타이의 찬란한 황금기를 보여줍니다. 여진족은 아예 자신들의 국호를 에케알탄, 대금국이라 불렀지요. 몽골 고원을 지배했던 흉노의 왕족들이 중국에 귀화하며 얻은 성씨도 쇠금,
김씨입니다. 김일제를 비롯한 흉노의 일파가 이입된 신라의 고분에서도 황금빛 신화는 이어집니다. 신라의 금과는 멀리 흑해의 스키타이 고분부터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틸리아 테페의 고분과 잇닿아 있습니다. 금은 중동의 유목민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해를 숭배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황금을 신의 옷이라고 여겼습니다. 신의 자손이라 믿었던 파라오들은 황금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피라미드 안에 누워 부활을 꿈꾸었죠. 사이토 다카시의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란 책에 따르면 이집트 신화에서 황금은 신의 살로 여겨졌으며 황금의 호루스라는 칭호를 가진 파라오가 죽으면 황금으로 된 육체를 가진 신이 된다고 믿었다 합니다. 라 또는 레로 불린 이집트의 태양신은 무리를 이룬 별 중에 황금으로 칭송받았고 비석에는 처음에 레가 말했다. 나의 피부는 순금이다 라고 새겨져 있다 합니다. 그에 비해 정주국가인 중국은 옥을 귀히 여겼습니다. 중국의 예기에는 인이 예지의 덕목까지 들어가며 옥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진나라가 화시벽이라는 옥을 사들이기 위해 15의 성체와 바꾸려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중국의 왕실은 옥이 생명의 정기를 북돋으며 불사의 힘을 지녔다고 믿어 수의로 썼습니다. 한무제의 형인 유승 부부의 무덤에서 발굴된 금루 옥의는 4,658개의 옥돌을 1.8kg의 금실로 꿰어 만들었다 합니다. 금은 구리소친 동복과 더불어 유목민의 강력한 고고학적 단서가 됩니다. 유목민은 왜 금에 집착했을까요? 정주민들과의 교역이 필수적이었던 유목민들에게 금은 가장 가볍고 어디에서나 통하는 고가의 대용 화폐였습니다. 곡식이나 생필품을 바꾸기 위해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를 끌고 산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금은 옥보다 가볍고 세공도 편하고 결정적으로 유목민의 근거지인 중앙아시아의 산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목제국은 금으로 합체된 조직입니다. 여러 부족이 합쳐진 유목제국은 언제든 모래알처럼 흩어질 위험을 태생적으로 지녔죠.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전리품이고 그걸 얻기 위해 끝없이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금이었겠죠. 그러나 유목민들은 금을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다. 마르코 폴로와 아르메니아 연대기 기록자 아칸츠 그리고르는 1255년경 훌라구가 칼리프를 꾸짖은 일화를 이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칼리프여, 생각건대 그대는 제보의 눈이 먼 모양이군.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에게 주어 먹도록 하리라. 이리하여 훌라구는 칼리프를 끌어다 그 탑 속에 가두어 명을 내려 일체의 음식물 공급을 금한 뒤에 말했다. 칼리프여, 자 마음 놓고 실컷 그대의 제보를 먹도록 하라. 탑 속에 갇힌 칼리프는 나흘째 되는 날 마침내 그 속에서 굶어 죽고 말았다. 초원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금이 유목제국과 강력하게 결합된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금은 욕망이라는 화학적 결합을 통해 유목적 연금술의 판타지를 지닙니다. 연꽃 속에 보석이라는 뜻을 지닌 옴마니 파드메움의 진원 속에도 식물과 광물의 메타포가 숨어 있습니다. 흉노, 돌궐, 위그루족이 번갈아가며
제국의 수도로 삼은 하르호린에는 에르덴조 사원이 있습니다. 풀 속의 보석이란 뜻을 지닌 이 사원의 이름에도 연금술적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식물과 광물의 이종교배는 유목적 상상을 일구어냅니다. 보르헤스의 상상동물 이야기에는 황금빛 양털을 지닌 폴리포디움 보라매치라는 식물성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풀을 자르면 양 피가 흐르는데 늑대들이 즐겨 핥아먹는다고 합니다. 금에 대한 욕망은 연금술의 환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세의 암흑이 역설적으로 황금의 불꽃을 일으켜 납을 금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수은연기 가득한 골방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상상력은 금을 만들어내는 현자의 돌을 출산했죠. 초원의 유목민에게도 현자의 돌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과 영적으로 결합하게 하는 힘을 지닌 자다라는 돌입니다. 고대의 샤먼들은 그 돌로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한다고 전해져 옵니다. 가축의 장기에 생기는 결석이라는 설도 있지만 날이 가물면 몽골의 샤먼인 버는 자다라는 돌을 물에 담그고 기도를 하거나 버드나무로 묶어 주문을 외워 비를 부릅니다. 버드나무는 척박한 황야에서 물을 일러주어 유목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입니다. 몽골 샤먼의 자다와 서양 연금술사의 현자의 돌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을 만들고 하나는 비를 부릅니다. 하나는 소비재이고 하나는 생산재입니다. 현자의 돌이 만들어낸 금은 중세의 사원과 왕실의 은밀한 금고를 거쳐 현대에 이르러선 월스트리트와 첨단 보안장치가 된 은행의 비밀 금고 속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볼모가 된 금은 엄청난 몸값으로 환산된 지폐와 어무로 찍혀 불철주야 소비의 연자방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쌀 한 톨도 기르지 못하며 끝없이 소비를 부추길 뿐이죠.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한 말만큼 자본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비를 불러 풀을 자라게 하고 양을 살지게 하는 자다라는 돌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유목민이 생각하는 현자의 돌은 욕망에 대한 경계와 절제의 상징물입니다. 운석에 조예가 깊은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고비의 평원에 떨어진 운석을 주워들고 그가 들려준 바에 따르면 그것이 금보다 더 비싸다고 했습니다. 운석은 대기를 통과하며 고열에 검게 탄 흔적이 있으며 크기에 비해 월등히 무겁다고 했죠. 그 후로 모든 검은 돌이 운석으로 보였습니다. 한동안 여행자들이 땅만 보고 다녔죠. 누군가 검은 돌을 주워왔습니다. 순도 높은 흑색을 띤 돌은 예사롭지가 않았지요. 운석 전문가에게 자신의 돌을 보여주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걸 집어들고 들여다보던 운석 전문가가 석탄 덩어리라며 내던졌습니다. 그 말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워온 이는 팽개쳐진 석탄 덩어리를 주워서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걸 주운 이는 누가 빼앗기라도 할까봐 손수건에 싸서 가방 속에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에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운석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금이건 운석이건 석탄 덩어리건
그것에 매겨진 가치는 결코 화폐의 숫자로는 환산될 수 없습니다. 하룻밤에도 쉴 새 없이 고비 벌판에 낙하하는 별똥들이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황금보다 소중한 만남을 위해 우주를 날아온 게 아닐까요? 오늘은 비를 부르는 신비한 돌, 자다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